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 시장인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좀 칙칙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본격적인 이제 장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시장이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미국에서도 이제 그간 좀 극단적인 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나왔었죠.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너무 이제 파멸적인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필요한 이제 그런 시점에 우리도 좀 기간 조정으로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또 젠슨왕 CEO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또 이제 그런 화제성에 의해서 어떤 조정세가 다시금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하락의 그런 에너지가 조금 더 커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좀 피로감이 쌓였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악재에 민감해지면서 뭐 작은 이제 그런 좀 노이즈에도 크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뭐 어제는 나름 좀 잘 버티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갔습니다만 역시 코스피 시장이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나온다면 코스닥이 좀 반등에 어떤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만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좀 같이 좀 휘말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낙폭을 제법 좀 줄여간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이고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줄어들 만한 이제 그런 요인이 나온다면 뭐 저는 뭐 다음 주 초에 어쨌든 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좀 컨셉을 좀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뼈아픈 걸로 본다고 한다면 좀 환율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도 네. 지금 최고치를 좀 경신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유동성 지표로 이제 삼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법 많이 좀 빠졌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을 스페이스X 상장에 뭐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많은 자금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글로벌 특히나 신흥 시장에서부터의 어떤 자금 이탈이 이런 좀 가속화되고 또 그게 또 증시의 매도를 좀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원래 이제 악재라는 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이 겪어보지 못한 이제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의 어떤 첫 번째 동시만기일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뭐 수천조짜리 그런 IPO가 좀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이벤트가 좀 뒤로 밀리고 난다라고 하면 뭐 환율도 저는 하방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좀 변동성을 줄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저점이 저는 이제 6월 달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인 쏠림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반대 급부에 의해서 오늘 또 굉장히 좀 큰 악재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변수들에 있어서의 어떤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든 그런 저점이 6월 달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생각보다는 어제 강세가 나왔었던 뭐 일부 그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중심들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탄력이 더 빠른 그런 상태로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이런 좀 재료들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는 변동성이 좀 강한 그런 시장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만든 저점이 어지간해서는 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의 원래의 컨셉은 반도체 빅2의 절대적인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저것 뭐 재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반도체 빅2 중에 한 종목을 골라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컨셉은 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해소될 때까지 시장에서 어떠한 좀 요인들로 어떠한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또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코스
코스닥 시장도 지금 10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1000포인트라는 게 주는 그 시그널, 1000포인트가 주는 그런 임팩트가 상당하잖아요. 아무래도 정책, 또 정치권에서 코스닥에 대한 그런 활성화 대책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아프게 좀 세게 맞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은 어쨌든 뭐 주말을 지나면서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고 이벤트를 돌파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환율의 하락 반전과 함께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반등의 시그널 그리고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황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49원선까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외국인도 현재 3조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부담스럽고 있고 또 스페이스X 정말 자금 그쪽으로 그렇죠. 빼나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타격을 받나? 미리 우리는 알았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좀 더 크게 와닿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CEO가 이제 대만 갔을 때 최태원 회장도 같이 갔었고 거기서 향후 뭐 5년간 우리가 뭐 캐파를 2배 증설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장은 또 화랑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 보면은 자꾸 뭐 잘 되는 섹터에서는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섹터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어제 뭐 상한가를 하거나 2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10%의 열세를 딛고 지금 5%, 6%의 아주 강한 그런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어제 상승으로 제자리에 왔고 이제부터 이제 좀 상승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오 쪽에서 아무래도 코스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이제 실적과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상대적인 이제 그런 강세가 있는 상대적인 좀 우호성이 있는 그런 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먼저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좀 너무 이 뭐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이제 전공정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가파르고 빠른 반등이고 오늘도 뭐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잽싸게 주워 담고 이런 식의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어제부터 오늘 올라온 거는 이제 제자리에 온 거고 이제부터 어떤 종목이 더 튀어 올라갈 것인가를 좀 지켜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상승폭, 상승 속도가 좀 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좀 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을 좀 풀어보고자 좀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은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최고의 재료는 뭐 이게 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소비재로 인해서 뭐 이게 뭐 이번에 이제 우리 뭐 반도체 장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지금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의 소부장 쪽은 어쨌든 전방위 업체인 메모리 업체든 뭐 아니면 이런 뭐 심리스 업체든 이런 업체들이 증설 혹은 뭐 신규 개발을 통해서 발주를 냈을 때 비로소 이제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미래 가치가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논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부장의 최고의 재료는 역시 언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증설 어느 정도의 투자 전방위 업체가 어느 정도와 돈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의 강도와 또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2배 증설 가능성, 뭐 그 웨이퍼에다가 뭐 젠슨 왕이 뭐 please make more 이렇게 쓴 거에 좀 비롯이 돼서 좀 이제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나왔었던 이제 소부장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 2027년 초까지는 HBM에 조금 더 많은 그런 투자 금액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범용 반도체 쪽에 좀 막대한 이제 그런 증설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강하게 이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좀 전방위 업체들이 수도국제에서 이제 물을 틀어서 돈을 틀어서 후방위 업체들로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소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언제 얼만큼 언제까지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측이 되지 않으면 이거에 이제 상승세를 우리가 좀 가늠하기는 좀 힘든데
그렇다 보니 일단은 SK 하이닉스와의 접점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전공정,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 위주로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도 그 종목들이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보는 게 선호도는 저는 이제 기판을 비롯한 부품 쪽입니다. 부품 쪽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부품, 장비, 소재 순으로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매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잘만 맞추면 이게 도파민이 빵빵 터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매매의 난이도는 장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판을 비롯한 부품 그리고 이제 소재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증설 스케줄을 본다면 역시 전공정 쪽에 있는 뭐 특히나 이제 증착 장비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익 IPS나 뭐 테스나 뭐 유진테크 뭐 이런 누구나 알만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선두에 서는 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ETF를 자극하기 시작하죠.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요즘에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뭐 전공정, 후공정이 나눠져 있는 그런 ETF도 좀 있겠습니다만 이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의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당 ETF들의 수익률이 하루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후속적으로 그 ETF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반대로 굉장히 악순환의 그런 수급을 보였었던 코스닥에도 뭐 저는 이제 좋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얼마를 언제 어떻게 그 이제 증설에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막연한 그런 이제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의해서 먼저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견인하고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당분간은 빠르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손절 라인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제가 이제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원익 IPS나 테스, VM 이렇게 전공정에 들어가고 SK 하이닉스의 오랫동안 이제 협력 관계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3개월 만에 코스닥이 1000선을 네. 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자본 선진화 정책 이런 부분 이제 꾸준히 이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이제 코스닥 정책에 네.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의 모멘텀을 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있는 제도와 현재 있는 코스닥의 어떤 이 포맷을 가지고 여기서 2,000선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뭐 1,500, 2,000 이렇게 좀 라운드 넘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큰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좀 부실 기업을 퇴출을 하고 승강제를 통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대해서 비중을 현재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비중을 5%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줘서 충분히 이제 외주 용역을 하고 있는 외주 운용사들이 코스닥에 대한 이제 그런 벤치마크 편입을 하게 되어서 수급을 늘리는 이제 그런 방안 정도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이제 이런 단계가 좀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반등도 뭐 얼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간 조정, 그러니까 어제 시장처럼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좀 강한 그런 하방 그리고 굉장히 강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코스닥도 사실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아니 코스피도 저렇게 빠지고 코스닥도 저렇게 빠진다면 많이 빠진 코스닥을 살 이유는 없죠. 그냥 더 크게 우량한 종목들이 있는 코스피 쪽으로
쪽으로 오히려 좀 이 반발 매수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어제에 비해서 조금 이제 열이한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이는 흐름만 좀 나타낸다고 하면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좀 악순환이 좀 끊기면서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1200선까지는 현재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래 대금 쪽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이 좀 관찰돼야 된다. 이게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코스닥 시장이 몇 차례 좀 반등 시도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바이오의 몇 종목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몇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상승의 어떤 확산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이런 종목들 바이오나 뭐 로봇 쪽이 갖고 있지 못한 이제 미래의 가치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고 펀더멘탈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반등의 선봉에 서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과 바이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세를 좀 나와 달려줘야 코스닥 시장도 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해버릴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좀 빚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또 높은 금리의 빚을 좀 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되고 대차대표 축소를 하는 다른 방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좀 잡고 있는 금리 이슈가 조금 해소되면서 심리도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있죠. 이제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이제 그런 수급, 뭐 ADR 지표 이런 거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코스피 거래 대금의 한 30% 정도가 코스닥의 거래 대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지난주 말부터 뭐 이번 주 초까지는 뭐 15%, 16% 정도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수급에 또다시 매도를 때리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씩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상징적인 1000포인트가 깨져 있는 이런 좀 코스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빠르게 좀 진행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녹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정고점을 뚫어내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어느 정도 천선 중반 정도까지 반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와 스페이스X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수급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까지도 좀 풀어낸다라고 하면 다시금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나 또 로봇 이런 종목들이 좀 자극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무리하게 뭐 투매에 동참해가지고 뭐 곧바로 뭐 코스피로 왕창 이렇게 좀 비중으로 옮기기보다는 코스닥을 가지고 있었던 비중은 어느 정도 좀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해당되는 이벤트가 소멸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딱 그 귀에 들렸는데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심사또는 뭘 두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무리하지 않고 수익률을 챙기면서 리스크를 덜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저는 이제 뭐 소비 백화점을 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전에 비해서는 좀 조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전부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그 신고가를 뒷받칠 만한 충분한 체력도 되고 실적 전망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장 특히나 코스피 이 지수가 뭐 8,000선 중반에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백화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최근 증시 호황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내방객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큰 상황에서 내방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벨트라고 하죠. 반도체 기업들과 가까이 있는 백화점들의 어떤 소비 행태가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소비 섹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만큼 소비를 늘리는 이제 그런 섹터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역학관계가 있는 거고요. 백화점 비롯해서 뭐 화장품도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겠고 카지노 같은 것도 뭐 여기에 이제 같은 범주 안에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를 냈거나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고 신고가를 냈는데 살짝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물론 저는 절대적인 비중은 반도체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일부의 대해서는 성향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배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수성, 뭐 판교나 동탄, 광교 뭐 이런 쪽에는 막대한 어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때문에 집값까지도 지금 굉장히 들썩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잖아요. 여기 이제 백화점 매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성과급에 이제 뭐 미리 이제 좀 선제적인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롯데백화점이 35%, 신세계가 41%, 현대가 32%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이 좀 있었는데 다른 이제 이 성장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더 넘어서는 그런 또 시계나 주얼리에 대한 매출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판교나 동탄이나 광교 쪽에 그런 좀 백화점 지점에 좀 두드러지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런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증시의 강세가 과거의 부동산 강세일 때는 또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황금성도 높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의 혜택을 보는 더 많은 투자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파급 효과가 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 또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충분한 조건이 됐고 뭐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6월 한 달 동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6월 백화점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네. 그런 의견도 잘 참고해서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